매월 62만 원의 주거비가 현금으로 지원된다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온 국민이 내 집 마련하고 월세 부담을 더는 그날까지 복지누리가 도움 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인 가구 2명 중 1명이 주거비 지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1인 가구 절반이 월세 내기도 빠듯하다고 했는데요. 어느 부동산 정보 플랫폼이 이용자 832명을 대상으로 주거 실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인 가구 중 376명이 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플랫폼 이용자 자체가 20, 30대로 젊은 층인데 이 40대 이상의 1인 가구까지 포함하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이 답변자 대부분이 주거비 지출 비중이 크다고 답했는데요. 1인 가구의 48.1%는 주거비가 월 소득에서 가장 큰 지출을 차지한다고 답했어요. 정부에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저렴한 임대료의 임대주택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거나 실제 월세를 지원하는 등 서민들의 주거를 돕는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현금으로 주거 비용을 지원해주는 대표적인 지원제도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2015년부터 시행된 주거급여 지원 대상임에도 이게 뭔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 현재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집중해서 보시고 본인이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신 후 자격이 된다면 이 혜택 꼭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이 주거급여는요, 어려운 형편인 분들에게 매월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수급자들도 나이 상관없이 자녀의 소득과도 상관없이 본인의 소득만 적다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 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상관없고 기초연금, 국민연금 수급자도 소득 인정 기준만 충족한다면 매월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제도는 신청주의라서 신청하지 않으면 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고 꼭 신청해 보세요. 그럼 궁금하신 내용들을 좀 한번 모아봤는데요. 하나씩 함께 확인해 볼게요. 현재 1인 가구이며 서울에서 월세를 50만 원 내고 있어요. 주거급여 책정되면 50만 원 주나요?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 지역, 가족 수에 따라 이 금액이 다른데요. 서울은 집값이 좀 비싸기 때문에 많이 나오고 수도권은 좀 많고 지방은 적은 편인데요. 그 금액을 보시면 1인 가구 기준으로 서울은 33만 원, 경기 인천 지역은 25만 5천 원,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의 경우에는 20만 3천 원을 지원하고요. 또 부부나 한부모 가정으로 2인 가구로 사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서울은 37만 원, 경기 인천은 28만 원, 광역시, 세종, 특례시 같은 경우 22만 원 이런 식으로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럼 이 질문자처럼 1인 가구에 서울에서 월세를 50만 원 내고 있다면 33만 원의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고 나머지 17만 원만 월세로 추가 납부하시면 되는 거죠. 또 하나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이 국민임대아파트나 행복주택에 거주하시면서 주거급여를 지원받게 되시면 이 매달 20일에 주거급여가 입금되거든요. 그럼 LH에서 월 임대료만큼 차감되고 보충할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 납입하시면 되고 반대로 주거급여 지원금보다 월세가 좀 더 적다면 나머지 주거급여비는 20일 날 내 통장으로 입금되는 거죠. 전세, 월세가 아니라 집이 있는 사람이 소득재산이 부합하여 주거급여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월세를 주나요? 자가가구는 구조, 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서 종합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데요. 그 개량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해요. 경보수는 457만 원으로 도배, 장판 등을 해주고요. 중보수는 849만 원으로 창호, 단열, 난방 공사를 하고 대보수는 1241만 원으로 지붕이나 욕실, 주방을 수선해드려요.
부양의무자 재산 얼마까지 보나요? 부양의무자의 재산은 그들에게 지원금을 결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인데, 이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두 번째,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세 번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래서 포인트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로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에 폐지되었죠. 나 받고 싶은데 내가 우리 아들, 딸이 너무 잘 살아서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이제는 폐지됐다는 얘기죠. 자녀들이 얼마나 부자건 상관없이 내 재산이나 내 기준만 보고 그걸 지급한다는 거죠. 이렇게 바뀐 건데 많이들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당자들의 범위가 대폭적으로 늘어났거든요.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데 이런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주거급여 소득은 저 하나만 보는 것 같고 청년월세지원은 저 부모님 이렇게 3명의 소득을 보는 것 같은데 계산해보니까 청년월세지원은 신청하게 되면 떨어질 것 같고 주거급여는 저 혼자의 소득만 보는 거니 1인 가구 차3위 계층이라서 무조건 될 것 같은데, 청년월세지원은 12개월 동안 20만원 지원해준다고 하고 주거급여는 딱히 그런 말 안 나와있던데 계속 나오는 건가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서 수급 자격이 유지될 경우에는 계속 지급되고요.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해서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수급은 중지됩니다. 주거급여와 청년 월세 지원은 원칙적으로 중복하여 지원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받는 주거급여액이 20만 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지원의 신청이 유효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거급여의 예상 금액부터 따져봐야 하는데요. 이 현재 주신 정보만으로는 계산이 불가해요. 거주 지역, 소득 인정액 등이 좀 부족해서요. 이렇게 각자의 상황이나 월 임차료가 모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간편하게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주거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이 방문하시기 어려운 상황이면 방문하기 전에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 또 한번 알아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세요. 첫 번째, 온라인 신청인데요. 행정복지센터의 웹사이트나 온라인 포털을 통해서 주거급여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많은 지자체에서는 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또한 신청이 가능한지 모의 계산도 복지로 사이트에서 하고 있어요. 복지로 들어가시면 서비스 신청도 여기서 바로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클릭하고 가시면요, 기본 정보, 가구수라든지 거주지 이런 것들을 입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소득, 재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입력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재산 항목이 있는데 주거용 재산이나 건축물이나 토지, 임차, 보증금 또는 금융재산이 있다든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부채가 있으면 부채도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자동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한번 자세히 보자면요. 일단은 소득을 평가하고 재산은 환산합니다. 그래서 소득을 내가 소득이 많아서 안 되겠네 그러면 안 되고요. 소득에서 내가 의무적으로 지출을 해야 될 월 지출액은 빼드립니다. 소득 공제 항목이 있어서 공제를 또 해줘요. 100만 원 벌어서 난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공제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신청해 보시길 바랄게요.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되고요. 근데 재산이 있다고 해서 그게 또 다 되는 게 아니라, 재산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은 또 공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재산이라도 보증금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건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빼주는데요. 서울은 기본재산 9,900만 원을 빼주고요. 경기는 8천만 원, 광역, 세종, 창원은 7,700만 원, 그 이후에 지방 소도시나 군 지역은 5,300만 원이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의외로 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전화 상담인데요. 옛날 동사무소죠. 지금은 행정복지센터라고 하는데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셔서 주거급여 신청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어요. 전화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세 번째로는요, 대리 신청인데요. 가족이나 이제 지인분들에게 행정복지센터에 대신 방문해서 주거급여를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하실 수도 있어요. 이 대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센터의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사전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대리인에게 이 필요한 정보를 다 제공해 주셔야 되고요. 방금 안내드린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주거급여 신청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서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라고 이 영상 보시고 단 한 분이라도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필요한 분에게 공유해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